시장 앞에는 안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가게가 있었다. 선인장 토끼 마술 가게.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의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책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어른은 처음이었다. 내가 앞으로 6주 동안만 여기 있을 예정인데 그 6주 동안 매일 나를 보러 온다면 마술을 가르쳐 줄게. 마술 가게에서 살 수도 없고 네가 실제로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걸 이루도록 도와줄 그런 마술 말이다. 그 간단한 질문으로 내 삶의 전체 궤적 그리고 운명이 장차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경험은 그 상점 거리, 마술 가게에서 루스와 함께할 때 이루어졌다. 12살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6주 동안 루스는 말 그대로 나의 뇌 회로망을 다시 연결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마술은 마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이 마술은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지. 그런데 누군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어야만 비로소 네가 배울 수 있단다. 첫 번째 마술은 네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긴장을 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아. 그건 사실 정말 하기 어렵단다.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려무나 네가 화가 나고 슬플 때도 긴장을 풀고 느긋해질 수 있어. 그게 큰 일처럼 느껴진다는 걸 잘 안단다. 하지만 결국 너는 거의 즉각적으로 완전한 이완과 휴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배워놓으면 굉장한 마술이란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루스는 이미 나한테 만성 스트레스와 위협에 대한 나의 생리학적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루스가 나한테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깨달았다. 내 몸의 긴장을 푸는 훈련을 하는 건 힘들었다. 항상 텔레비전 소리가 쾅쾅 울리듯 켜져 있고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마다 무겁고 퀴퀴한 담배 연기가 섞이는 작은 아파트, 우리 집 안에서는 특히 그랬다. 내 몸의 긴장을 푸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면 내 생각을 잠재우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열흘 동안 마술 가게로 갔다. 여러모로 우리 집보다 더 편안했다.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정말 좋았다. 이제 네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춰야만 한단다.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호흡에 계속 집중해야 돼. 만약 DJ가 계속 말을 한다면 듣는 걸 그만두고 다시 네 호흡에 집중하는 일로 돌아오렴. 누가 통제하는 주인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다 합쳐 거의 3주 동안 나의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연습하며 보냈다. 호흡에 집중하기, 촛불 응시하기,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문 외우기였다. 루스의 말이 옳았다.
내가 만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준 3가지 방법을 결합하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너한테 가르쳐줄 다음 마술은 너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을 많이 어려워하지. 네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란다. 이건 네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야. 루스는 매일 내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게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는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쁜 DJ가 내뱉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여지없이 그 행동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친절의 주문을 전달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만을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그 문장들은 전부 감상적이고 진부한 편이지만 그래도 루스 말을 따랐다. 나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 자신과 그 생각을 분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다. 이제 너한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마술을 가르치려고 해. 이 마지막 마술은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다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불행하게도 이 마술은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너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 이 마술을 쓰기 전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언지 알기 위해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로 알지 못한 채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얻게 된다면 끝내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걸 얻게 될 뿐이야. 알겠니? 루스는 경고했다. 네 마음을 여는 단계를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루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12살 그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남들과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배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중에 겪을 어떤 고통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겐 없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진실로 열었을 것이다. 루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될 마지막 주가 되었다. 네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언지 말해보렴.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렴. 루스는 그날 집으로 가는 날을 배웅하며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 나는 매일, 매주, 매달, 매일 아침, 매일 밤 연습했다. 만약 혹시라도 네가 길을 잃는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보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줄 거야. 루스가 마음의 나침반이라고 불렀던 이것은 미주신경을 통한 뇌와 심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흔히 뇌가 심장에 많은 신호를 보낼 것 같지만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장이 뇌에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뇌를 합리형으로 심장을 광경으로 구분하고 둘을 따로 분리하지만 궁극적으로 뇌와 심장은 하나의 통합된 지능체계 중의 일부다. 심장을 둘러싼 신경회로망은 사고와 추론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내 심장의 지능체계를 깡그리 무시했다.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려면 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나에게 참다운 부를 안겨준 것은 바로 나의 심장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심장의 지능체계 뿐이다. 루스는 나에게 기법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연습을 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오롯이 내줌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마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바로 연민의 힘이었다. 연민은 우리 각자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자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마술이었다.